디지털 아트북을 빌드해 놓은 건데,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롤오버,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제 어떤 버튼 위에 올라가면 컨텐츠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런 디지털 아트북, 포트폴리오북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그래픽이 보여지는 거고, 이 영상은 이제 MP4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MP4 동영상.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뭐 제품 디자인 할 때, 졸업 전시 같은 거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던가,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플래시로 했었는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알파 값이 있는 영상 같은 거를 쓰려면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로 했으면 했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니까 뭐 C샵 같은 거. 근데 이제 AI가 요즘에는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거를 못했는데 그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뭐 미약하긴 하지만,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전문가를 섭외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포트폴리오를 뭐 이메일로 주섬주섬 압축해갖고 막 이렇게 보내고, 뭐 판넬 같은 거는 뭐 들고 가지도 못하고, 브로셔 같은 경우에 이제 동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CD로 많이, 옛날에는 이제 보냈죠. 옛날에는 CD 같은 걸로 보냈는데, CD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PDF도 굉장히 좋죠. PDF도 좋은데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뭐 디지털북이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웹사이트. 웹사이트가 저는 제일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웹사이트는 다음에 하고, 디지털 아트북 같은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거를 너무 갖고 싶었던 어떤 그 분야라서, 그 유니티에서 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왜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니까. 이 챗GPT만 해도 그게, 이 AI가 막 엄청난 무슨 뭐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거를 감흥을 못 느꼈는데, 이게 코딩을 해주는 거를 직접적으로 실제로 해보고 이게 된다는 걸 검증을 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면은 이런 이 2D 디자인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버튼을 뭐 어떻게 해갖고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거를 돌아가게 작동하게 하고, 그런 거는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쟁력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부가가치라는 게. 그 2D로 그리면 100원 받을 거를, 캐릭터를 뭐 그려서 넣거나 그러면 이제 500원 받는 거고, 거기다가 모션 그래픽까지 가미를 하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 그거를 갖다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VR로 보여준다든가, 안드로이드로 뭐 보여준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갖고 자신의 그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소스를 보면, 배경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JPG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 노출 되는 디폴트 이미지가 이제 PNG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혹은 롤오버가 되면 디폴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콘 콘텐츠에 해당하는 PNG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모션 그래픽. 모션 그래픽은 어떤 모션 그래픽이냐면, 이런 모션 그래픽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영상 같은 게 팝업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팝업이 될 때는 그냥 덮어 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뭐 PNG가 사라져도 되고,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봅시다.
유니티 허브에서 이제 뉴 프로젝트 하시고, 그 다음에 버전은 이게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6.3 부터는 AI를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2D 유니버셜 2D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디지털 북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에디터가 열릴 때 이게 그 노크 프로그램에서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고, 이제 에디터가 열렸고,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크기인데, 아마 이게 프리 에스펙이라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저는 컨텐츠를 FHD 1920에 108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FHD로 해주고, 자, 프로젝트 세팅에서 플레이어, 그 다음에 레졸루션 앤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풀스크린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서 빌드해 갖고 내보낼 때 게임을 실행을 하면 풀스크린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된 창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920 방금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를 인스톨을 해줍시다. 인스톨 되는 과정에서 소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맵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모션 그래픽 영상이죠. MP4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랑 이거는 크기가 똑같은, 사이즈가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JPG 비트맵 위에다가 이 모션 그래픽 MP4 영상을 올리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두 개인 거고, 얘는 독자적으로 올릴 거고, BG 위에 상시 노출되는 디폴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을 뭐 클릭하거나 롤오버 하면은 이제 PNG가 뜨면서 얘는 사라지고, 뭐 그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자, 그 콘텐츠는 요게 씬, S에서 보면 씬 있잖아요. 여기다 넣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 자, 이미지를 이제 갖다가 좀 넣어 줍시다. 자, 들어갔죠. 자, BG를 넣으면 캔버스가 살짝 더 큽니다. 그럼 이제 메인 카메라로 지금 현재 케이스 같은 경우 5.4 정도 하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잡고 포지션을 0 놔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로 넣으면은 이게 PNG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자, 이미지 찍고 스플라이트를 싱글 모드로 어플라이 해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넣는데 지금 배경 백그라운드의 뒤로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 이미지 찍고 애드 소팅 레이어 해갖고 플러스 눌러서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와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넣는 모든 모든 컨텐츠들은 다 레이어 1번으로 옮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에다 놓고, 이 배경 이미지만 뒤로, Z 포지션을 뒤로 놓습니다. 이거는 멀어져도, 그러니까 Z가 멀리 가도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2D고 오소그래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만 살짝 뒤로 옮겨주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콘텐츠들은 이제 다 레벨 0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상시 노출되는 이미지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줍시다. 버튼은 이제 3D 오브젝트로 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습니다. 얘는 F2 눌러서 BTN 버튼 1번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해볼 건데, BTN 1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 롤 오버. 왜 클릭이 아니고 롤 오버냐면은, 저는 이걸로 나중에 홀로그램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클릭보다는 롤 오버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 그래서 롤 오버로 만들 거고, 클릭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클릭으로 만들고 싶은 분은 클릭 명령어를 넣으면 되겠죠. 롤 오버 되면
지정된, 예, 지정이 꼭 돼야 됩니다. 지정된 오브젝트의, 자 여기 보시면은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활성화고, 요거를 끌 거예요. 요거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비활성화 해주면 얘가 막 계산을 한 다음에 코딩을 해줍니다. 자, show in explorer. 요거 코딩 C샵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폴더는 신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 경로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갖고 메모장을 열어줄게요. 이 에디터로 해야 되는데 없어 보이게 저는 에디터가 없으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S 해갖고 신, 맞네요. 여기서 아웃 deactivate sprite .cs 하고 텍스트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죠. 모든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C샵 코드가 이제 들어오겠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컴파일링하고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버튼 3D 오브젝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C샵 C샵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컴포넌트에다가.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지정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깃 오브젝트에 슬롯이 생겼고, 지정은 디폴트 이미지, 즉 자동차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플레이 하면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없어지고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 세팅에서 입력 체계가 플레이어의 입력 체계가 새로운 뉴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드도 같이 쓰겠다 해서 보스로 해줍니다. 어플라이. 그럼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재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깨지더라고요, 이 녹화 프로그램이랑.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세이브를 눌러서 재시작을 합니다. 재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 플레이 해보면 요번엔 돼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마우스를 로우 하면 없어졌죠. 자,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AI가 코딩을 잘 해준 겁니다. 좋아요. 없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제 콘텐츠를 넣고,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끄고 생성이 되게,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을 할 수 있게 활성화되게 해줄 겁니다. 마우스 btn 1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 롤 오버 되면 지정된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활성화, 요번에는 활성화죠. 활성화 해줘. 그럼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하고, 스크립트 저장하고 요대로 이렇게 잘 따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컨트롤 A, 컨트롤 V 붙여 넣은 다음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in act. 자, 모든 파일로 해야 CS로 저장이 될 테고. 자, 그러면은 in 들어온다. 액티베이트 스프라이트 활성화되면서 들어온다. 여기 생겼고, 그 다음에 콘텐츠, 지금 요거 스프라이트를 꺼놔서 안 보이는데 콘텐츠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버튼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버튼에다가 컬라이더를 넣어줘야 됩니다. 컬라이더. 그래야 이게 마우스가 히팅되는 감지를 하겠죠. 충돌 검사를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박스 같은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만약에 없는 거면은 애드 컴포넌트에서 콜라이더를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추가적으로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지정 콘텐츠는 png 알파로 해주고, 그러면은 되겠죠? AI가 코딩을 잘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여기 빈 허공에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그래야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우스 롤오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만 좀 잘 맞춰주면 되겠네요. 위치는 뭐 여기쯤으로 하겠다. 키고 위치를 잡아도 되겠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됐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 나눠주고, 얘는 FE 2번으로 해줍시다.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 요거를 넣어봅시다. 이제 두 번째 버튼인데,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넣고 버튼 2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똑같이 디폴트 빠지고 지정된 오브젝트 들어오고, 디폴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션 패널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플레이 봅니다. 이거 안 꺼놨구나. 스프라이트를 꺼줘야죠. 이거 왜 제가 같이 들어오지? 세 개를 넣어놨네. 왜 세 개를 넣었을까? 얘를 복사해서 넣은 거니까. 첫 번째 버튼 이미지, 오브젝트를. 그러면은, 중복으로 들어갔구나. 리무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디폴트가 빠지고 콘텐츠 2번이 들어온다. 성공.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디 갔어? 동상을 한 요쯤에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콘텐츠 패널 선택을 해서 비디오, 만약에 없으면 비디오 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넣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요 동영상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나오죠. 근데 이게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항상 얘를 새로 재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생.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렌더러와 비디오 플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오브젝트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활성화 감지되면 비디오를 첫 프레임부터 시작해주고,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비활성화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포즈 시킬 겁니다. 포즈. 비디오를 포즈 시켜 주세요. 근데 이거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했던 걸로 올 거예요. 성공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 명령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어야 돼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그러면은 코딩은 이렇게 들어갔고. 될라나?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스타트 비디오 .cs 저장 줍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비디오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코드는 패널 콘텐츠 패널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비디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넣어줍니다. 지정은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이 되나 보네. 아, 성공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 두 번째 첫 프레임부터 잘 되네요. 다행이다. 이거 한 번에 됐네. 잘 안 되는데. 자, 지금 이거 컨텐츠가 약간 깨져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얘가 1이 아니라 1로 놓을까? 그러면 이제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됐죠. AI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사라지고, 얘가 동영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일단 논으로 해주고, 비워놓고, 자, 그럼 여기서 2D 스플라이트를 만들어준다. 2D 스플라이트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이름은 무비, 에다가 콘텐츠 3번 무비, 오피셜 무비 딱 해줍니다. 이게 공식 영상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서 덮어줍시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넣어주고, 얘는 영상을 안 가져왔구나. 그러면 영상을 가져갑시다. 영상 여기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첫 프레임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합시다. 얘는 그냥 하고, 얘 그러면은 체크해주면 지정된 거. 그리고 얘는 꺼놔야 되겠죠. 자, PNG 작동.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작동하고, 그 다음에 오피셜 무비 작동을 잘 하네요. 이것도 첫 프레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거 넣어주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이 지금 거슬리니까 버튼을 좀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 렌더를 꺼줍니다. 그러면은 렌더링만 안 되는 거고 작동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해볼까요? 정상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양념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기획을 어떻게 할지. 참고로 이 영상 혹은 모션 그래픽이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설명을 드릴까? 자, 일단은 영상에 알파 영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웹M이라는 걸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다른 분이 한 건데, 외국 사람, 여기 들어가시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은 영상을 알파가 있는 영상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고 싶으면 씬 이동 같은 버튼 같은 거를 만들면 되겠죠. 씬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설명했고, 안드로이드로 출력을 하려면은 클릭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 AI가 말을 잘 안 들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챗 GPT를 동시에 써야 되고 뭐 다른 거 같이 써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프로그램 언어를 전혀 모르니까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제 뭐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죠. 아주 간단한 거. 그러니까 간단한 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거나 외부의 프로그래머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아니구나. 빌드를 해야 되겠죠. 빌드 앤 런 해갖고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 지정을 하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안드로이드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전화기랑 연결해서, 전화기는 이제 저기 그 개발자 옵션 켜주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내보내면은 안드로이드로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졸종 같은 거나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할 때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겠죠.